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증시는 붕 떠 있습니다. 뭔가 갭으로 떴다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떴는가 하면은 미국 장세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미국 장세에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쭉 솟아 올랐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올라왔고 S&P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윗꼬리 없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뭔가 조금 더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저기가 올라오니까 니케이도 그렇고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들이 다 반등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반등폭을 조금 키워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시가 뜬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약간은 떠놓고도 내가 지금 왜 떴지 하는 형태로 살짝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2600포인트와 28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2600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무너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가까워진다고 해서 상승도 아니라고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오르지 않았는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사는 습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르는 걸 보고 사도 되는데 지금부터 주고장창 사야 됩니까? 뭔가 악재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라는 형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러시아의 부도 이야기는 약간 유야무야 하면서 사실은 조금 없어진 것 같다, 약간 희석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7회 정도 인상 가능하다라고 조금 가파른 인상을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인상 시작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볼장 다 봤다, 그러니 재료 소멸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료가 소멸되는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 그 분위기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사실은 장기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반비례적인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무시하고 지금은 시장이 떴다고 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매수에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당장에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유지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척 매수를 계속하게 된다면 29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거는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거지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말은 올라갈 힘은 굉장히 약하고 그나마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버티는 것 뿐일 텐데, 버티는 과정 속에서 약간이라도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또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계단식 하락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겨우겨우 버텼더니 밀리고 겨우겨우 버텼더니 밀리고 겨우겨우 버텼더니 밀리고 하는 형태로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락장은 우리는 무조건 주식을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겨울이라고 해서 춥다고 안 사는 건 아니고 여름이라고 해서 덥다고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세가 상반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 뿐인 거지 상승장의 반대가 하락인 것 뿐인 거지, 하락장에도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여름이라고 더우니까는 살아갔는데 겨울 오면 바로 죽어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에 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하락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거의 98%는 양봉매매라는 것을 해요. 저는 2% 많이 하고 있는 음봉매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양봉매매를 하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봅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전부 다 손실 보고 완전히 계좌가 엉망진창, 와장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음봉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부터 음봉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음봉매매의 단점은요, 이런 고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뭐죠? 이건 2020년 중순부터 해서 2021년 초 5월까지 계속해서 제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내도록 해라, 그리고 현금은 50%를 빼놓고 주식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양봉매매의 장점은요, 올라갈 때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거지만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에서 물려가지고 마지막에 막판에 수익 냈던 걸 도로 다 뱉어내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올라갈 때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매매의 기본은 내려갈 때는 무겁게 비중을 많이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즐기면서 매도를 하고, 내려갈 때 또 내려왔을 때 수익을 비중을 늘려가지고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매매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상승장에서는 소외당하는 느낌도 좀 많이 들게 되고, 올라갈 때 현금화하는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딨어, 바보가 어딨어 라는 그런 질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름이 싫은 거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이 싫은 것처럼 사라는 가지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봉매매 하는 사람들은 하락장을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좋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괜찮게 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매매가 양봉매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선 여러분들 계좌는 아작이 날 겁니다. 왜냐?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작나는 매매가 음봉매매가 아닌 양봉매매거든요. 그래서 음봉매매는 음지의 매매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득을 많이 취할 수 있고, 올라갈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매매라고 한다면, 양봉매매는 이런 시세를 줄 때 매매를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는 말은 양봉매매를 앞으로 평생 하실 거라고 한다면 사실 하락장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나는 뭐 시절, 계절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승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음봉매매가 우리에게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음봉매매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음봉매매 하는 문현진 멘토 말 듣고 나는 현금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뭐 사야 될지도 모를 거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를 거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음봉매매를 해본 적이 없죠.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98% 이상은 양봉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음봉매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평생 음봉매매를 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역발상 투자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힌트를 찾으시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면 제가 하는 매매가 뭔지 여러분들은 평생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는 하락장에 맞게끔 매매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같이 배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자 하셔서라도 지금 매매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 상한가에는 선익 시스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승,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등은 강한 반등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겉모양만 반등처럼 보이는 거지 결국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조금 비리비리한 장세다. 결국 여기서 횡보하는 것이 그냥 뭐 기껏 해봐야 횡보일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 30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진 종목들도 좀 보이는데, 로봇 관련주와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젠텍과 같은 EDGC 이런 것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보이고요. 엔터주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금 섞여가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관련주가 조금 올라오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중앙 DNM부터 해서 AT세미콘 그리고 이즈미디어, 블리츠웨이들까지 있는데, 이상 급등 현상 그리고 잡주에 가까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은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선익 시스템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테마가 하나가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예전에 로봇 관련 사업을 좀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를 한번 급등시켰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VR, AR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눌림목 이후에 나오는 N자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면 뻘쭘하니까 저런 뉴스 하나 같이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도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올라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뭐 유진 로봇과 같은 기업들, 로봇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반등 나왔다가 바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테마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반등인 것 치고는 지금 벌써 상한가 한 개 들어간 것도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등이라는 것 치고는 너무 흐지부지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지부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결국 시장을 안심하고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횡보하다가 또 밀리게 될지 여기서 횡보를 얼마나 하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800 이상 올라와서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요렇게도 떨어지지만 약간 요렇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하향을 한다라는 건데 잠깐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께 탈출 기회를 준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야 우리 회원들이야 현금화를 많이 해서 현금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사실 걱정거리가 없어요. 저희 뭐 여러분들이 우리 방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기분이 매우 좋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떨어지는 족족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으려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좀 매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무너진다면은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장세밖에 되지 않는다. 몇 년이든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된다. 매매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 때문이라도 역시 2200 또는 20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시간 싸움인 거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쯤이 될지 또는 그 이하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현금 투입할 때가 되면은 과감하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타이밍을 스스로 잘 파헤쳐가지고 잘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굉장히 흐지부지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거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장세입니다. 주식을 하려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장세고 겪어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큰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고맙습니다.